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적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는데 돈 앞에서는 참 자식이고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내 집안일이라고 누군가에게 말도 못한 채로 끙끙 앓아왔는데 속 시원하게 한번 이곳에 익명으로 털어놓을까 해요. 저는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서 아들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첫째 큰아들은 어릴 적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혈류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거든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잘 커줘서 앞으로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큰아들이 갑자기 자주 쓰러지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희귀성 심장질환이라는 판정을 받고 심장이 다른 아이들보다 약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편 집안인 시댁이 부유하신 편이고 남편 또한 사업을 해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했기에 그 당시 비싼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살다 난생이 처음으로 미국도 아들 수술 때문에 같이 가보기도 하고 괜찮은 대학 병원에 혹시나 아들이 갑자기 또 쓰러지면 언제든 올 수 있는 병실도 마련해주기도 하고 아무리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하지만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이라 정말 집안의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돈들이 들어갔어요. 그런 저희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어느 날 잠이 든 채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큰자식을 먼저 보내게 되었죠. 워낙에 희귀병이다 보니 병원에서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였기에 언젠가는 우리 큰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보내고 나니 둘째 아들에 대한 저희 부부의 관심과 사랑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들 용돈이랍시고 한도가 100만 원이 넘는 카드를 주면서 부담 없이 쓰라고 하는 걸 보고는 제가 기겁을 했어요. 중학생이 무슨 100만 원이나 쓰냐고 했더니 남편은 첫째 아들한테 매달 병원비 들어갔던 거 굳었다며 큰아들에게 못해준 거 작은 아들에게라도 이렇게 다 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저랑 남편은 그런 둘째 아이의 양육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으나 남편이 결국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내 아들에게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말에 끝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다투면서 둘째를 낳으라면 둘째는 언젠가부터 제 말을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남편의 말만 듣기 시작하더군요. 저랑 대화하는 것조차 싫어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용돈이 많아지다 보니 심심하면 새로 휴대폰을 사고 게임기도 사고 어디 또 놀러 가면 하트를 잡기를 하나 미성년자의 씀씀이라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였기에 저는 둘째 아들에게 도대체 너는 나중에 커서 뭐 할 거냐는 말에 아빠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며 큰 소리만 치더군요. 이건 말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 저만 집안에서 더욱 소외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결국 저도 방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커서 좋은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되자 남편은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서 23살의 나이에 대학을 가더군요. 아마 그때도 논다고 정신없이 놀다가 대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둘째 아들은 군대를 가기 싫다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남편이 그것만큼은 용납 못한다고 겨우 군대를 보냈어요. 그나마 군대를 가서 사람이 되었나 싶었지만 전역을 하고 잠시일 뿐 다시 나태하고 방탕한 아들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그렇게 성인이 되어서는 그나마 들어먹던 남편의 말조차 안 듣고 계속 놀더군요. 뒤늦게 남편이 통제가 안 되는 둘째 아들에게 답답함을 느꼈는지 일이라도 배워보라며 남편의 회사에 출근을 시켜서 일을 시켜봤으나 영국까지 유학을 갔던 자기가 이런 공장 일이나 하려고 공부를 한 줄 아냐고 자기와 성향이 안 맞다는 등 헛소리를 늘어놓고는 출근조차 맘대로 안 하더군요. 결국 남편도 그런 아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고는 뒤늦게 후회된다고 했으나
어쩝니까? 이미 둘째 아들을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능력도 없는 개망난이 어른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맨날 한다는 소리가 나는 아빠 사업 물려받지 않고 나만의 사업을 해볼 거라며 말로만 떠들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일이 없자 저희 남편이 참다 못해서 집에서 내쫓다시피 아들에게 그러면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사업 자금으로 돈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으나 그나마도 폭삭 말아먹더군요. 나중에 듣기로는 회사라고 차려놓고 사장에 출근도 안 하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심지어 회사에 여자를 데려와서 놀고 자기 회사라고 거들먹거리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일이 있겠나요? 결국 다니던 직원들마저 미래가 없다고 퇴사하고 끝내 폐업까지 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저런 놈한테 회사 맡겨봐야 망하기만 한다고 결국 운영하던 공장을 전부 다 매각하고 재산을 싹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어디서 지 같은 여자를 데려왔나 싶었는데 상대는 놀라울 만큼 아들에게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며 집안도 나쁘지 않던 여자였는데 다짜고짜 임신을 했다며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며느리 집안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며느리가 다행히 생각지 못하게 똑바로 된 애라서 아들이 정신을 차리길 바랬습니다. 놀랍게도 며느리가 오고 난 뒤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결혼 후 드디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렸는지 손자가 태어나자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도 정리하고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너무 행복했죠.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 인생에서 남을 것은 자식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에 정말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줄 알았는데 개망난이에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들 녀석이 손자와 며느리 덕분에 변하다니 좋았습니다. 남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손자가 태어나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치도 전혀 하지 않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사는 모습에 저희 부부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렇게 너무 긴장을 풀어서였을까요? 남편은 어느 날 급성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생각조차 없었기에 이 모든 상황이 장난만 같았고 현실감 없는 말 그대로 거짓말 같았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상황과 남편이 이제 제 옆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게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 재산 상속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더군요. 남편 재산의 절반은 제가 받게 되었고 남은 절반은 아들이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자주 저를 찾아와 주었고 저희 둘째 아들도 저를 모시고 다니려고 해서 그 외로움과 아픔을 그나마 달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4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5억이나 되는 돈을 말했습니다. 저는 터무니없이 큰 액수에 너무 놀라서 아니 그렇게 큰 거금이 왜 필요하냐고 했더니 아들이 갑자기 인상을 쓰며 돈 들어갈 곳이 너무 많다고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못 막으면 부도까지 날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둘째 아들에게 재차 물었어요. 남편이 준 돈들을 그럼 어떻게 된 거냐니 그건 이미 사업하다가 다 말아먹었고 그것을 다 쓰고도 부족하니까 이렇게 엄마한테 빌려가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에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잠시 해보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달려와서는 저에게 온갖 감언이설로 꼬시기 시작하더군요. 이참에 그냥 살림 합치는 게 어떻겠냐고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는 둥 며느리는 속상하지만 남편 사업이 불황이다 보니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며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다는 등의 소리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였고 최근 몇 년간 저도 둘째 아들 부부가 효도한다면서 저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화스러운 비싼 호텔에 갔던 것들이 알고 보니 모두 빚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쓴 부분들이 있으니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조금씩 아들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받기 전만 해도 그렇게 저를 효심으로 대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증여를 모두 받게 되자 180도 달라지더군요. 저는 정말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집도 팔려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저를 피하더군요. 근데 제가 직접 찾아갔더니 며느리의 태도도 다른 사람처럼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사는 가까스로 들어왔는데 저랑 아들 내외는 같이 식사도 종종 하고 제가 아픈 날에는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정말 도저히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폐악질은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집안에 있으면서도 언제부터인가 가정부처럼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라고 아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자식놈이 절 그렇게 무시하니 며느리도 절 무시하였고 손주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손자 손녀들도 저를 피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들놈이 저에게 요양원이라도 가는 게 어떻겠냐고 몸 하나 어디 아프다고 하는 게 자기도 이제는 힘들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성질을 내면서 내가 준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하자 아들 녀석은 저에게 말하기를 이미 자기한테 준 돈을 왜 자기가 주냐고 주려고 해도 돌려줄 이유도 없고 돈도 없다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금까지 고이 간직해뒀던 서류들을 꺼내면서 이것들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아들은 이게 뭐냐는 식으로 받았고 서류를 살펴보더니 저에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이게 뭐요? 잘 돌보고 있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하더군요. 제가 꺼낸 서류는 아들에게 증여할 때 잘 모시겠다고 쓴 각서였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걸 저에게 적어줬고 저는 아들에 대한 불안감에 보험으로 적어놨던 거였어요. 사실 증여 전부터도 아들의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불안함과 아들의 태도와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 사전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었고 변호사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돈을 줘야겠다면 반드시 명확한 사유로 각서를 받아오라고 했기에 그렇게 해놓았던 게 저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제가 아들에게 각서를 건네면서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없냐고 하는 말에도 아들은 거만하게 저를 잘 부양했다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며 네가 나를 생각해서 부양한 만큼 나도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자 아들놈은 잘됐다며 코웃음을 치더니 요양비 하나도 안 줄 테니 이제 엄마는 빈털털이라고 알아서 잘 살아보라며 구청 같은 곳에 가면 불쌍한 노인들 돈도 준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순간 이성을 잃어버려서 아들의 뺨을 때리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아들은 두 번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바로 찾아가서 아들에게 소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요. 그러자 아들은 저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니 거침없이 욕설을 내뱉으며 이런다고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냐며 화를 냈지만 결국 변호사를 통해 써뒀던 효도 계약서의 효력 덕분에 저는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나자 아들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 돈 없으면 우리 가족들은 길거리에 나앉는다고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나에게 이제 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찾지도 말라며 접근 금지 요청을 한 채 아들을 피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디에 굳이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방들을 떠돌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둘이 찾아와 해코지라도 할까 봐서요. 제 아들이지만